특정 물질을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시키는, 즉 이제 바닥으로 침전시키는 작업입니다. 케일 뿌리에서 항암에 좋다라고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Really? Yes, we do work. Don't communicate. Sorry? I had a good day. So we finish on Oh, okay. Yeah. standard. So basically at 10 micro, 190 Hz.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후 저장 분과에서 천연 소재의 수학후 저장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호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석사는 농학과에서 식물 호르몬 분석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는 UC 데이비스에서 수학 후 저장에서 시스템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모레큘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을 보는 그 단계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후에 모든 물질들이, 식물들이 여전히 대사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수학 후 저장이라는 게 많이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야채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수확을 언제 하느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수확 후에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딥하게 연구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저는 이제 식물체가 수확 후에도 여전히 대사작용을 하고 그 대사 과정에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이제 막는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건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걸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와서는 저희가 천연물 연구소다 보니 이제 천연물의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확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성분이라든지 활성 성분들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어서 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수확하는 시점에 그 활성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잘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나나 같이 녹색으로 따놔도 이제 녹색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제 성숙이 되는 과일이랑, 그리고 오렌지 같이 따는 그 시점 이후에는 계속 노화가 진행되는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자체에서 만일에 당도라든지, 그러니까 바나나 같이 전분 자체가 그 이런 실온에서 상온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으로 변환이 되면 얘들은 점점점 라이프닝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러스나 이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얘들의 당도라든지 산도가 점점점 이제 낮아짐으로써 얘들은 이제 노화, 곧 죽음으로 이제 치닫는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나나와 오렌지를 놓고 보면, 바나나는 이제 식물 호르몬 중에 이제 가스 호르몬인 에틸렌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틸렌에 의해서 라이프닝이 영향을 받는 애들은 바나나, 자두, 복숭아 뭐 이런 등등이고요. 거기에서 에틸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 즉 상온에 수확 후에 상온에 두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라이프닝이 진행이 되지 않는 애들을 오렌지 계통의 난 클라이메트릭이라고, 전혀 에틸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식물 호르몬을 분석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석사 때 그쪽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특정 GCMS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제 식물 호르몬을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 가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고 2017년 8월에 이제 여기 키스트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사실 과일 분야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UC 데이비스도 상당히 그쪽 분야에 이제 권위 있는 학교인데 사실 천연물 소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학 후 저장 단계의 그 컨셉이 전 세계적으로도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원을 해가지고 수학 후 저장 쪽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농사에 관심은 이제 농대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계 쪽보다는 자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초 학문 쪽 위주의 어떤 생물학과라든지 유전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응용하는 부분이 좀 더 흥미가 이제 왔었고 그걸로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었고요. 뭐 저희 때는 다들 대학 들어가서 지금의 대학생들처럼 엄청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과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원 이제 석사 2년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 교수님을 따라 여기저기 많이 이제 다니면서 농사, 농업, 농학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뭐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면 죽은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끊임없이 뭔가의 연구를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의 결과를 내야 되는 그 분야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도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학교니까 교수님만 바라보며 나도 나중에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님처럼 교수가 되어야지 이 한 꿈만 가지고 이제 유학길을 오르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제가 미국에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박사 과정을 거치고 포스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는 학교가 아니고 이제 연구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이랑 다르게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 각각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대학에서 하는 그 연구 과제보다 한 10배, 많게는 100배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인 줄 잘 몰랐습니다. 네, 학교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근데 막상 이제 와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되는데요. 저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과 컨소를 구성을 하고 새로운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의 어떤 발전에 리딩하는 그런 컨셉이 저는 너무 체질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는 수학 후 저장이라는 큰 분야 안에서도 각각의 그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사 성분이 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게 이제 전공인데요. 즉 소위 말해서 대사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기기들도 뭐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하는 기계, 뭐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하는 기계,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계들이 상당히 고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그 많은 장비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최신으로 담아줄 수 있는 데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제 애로 사항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으로 이제 왔을 때 다시 이제 그런 인프라를 이제 제가 똑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연구소만한 데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은 개개별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어떤 배려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물체에 있어서 특정 물질을 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표준품, 그러니까 미리 예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표준품을 따로 만들어 놓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천연물질, 천연물 소재라든지 이런 그 산에나 이렇게 들에나 있는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은 그런 물질들이 희귀한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물질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라든지
분리해내는 데 있어서는 또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시료들이 필요한데 그 많은 시료들을 채취하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네, 그런 많은 애로사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어떤 표준품 기반으로의 어떤 특정 물질이 무언지를 보기보다도 간접적으로 이 물질이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거와 비해서 함량이 얼만큼 올라갔다라든지 내려갔다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까지밖에 못하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여전히 이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만일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학생이어서 특정 기간을 놓고 학위를 따야 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어려움이 봉착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봉착 이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거고 그 일꼴 해결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 PI 입장에서는 네,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희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강원도의 기술 개발에 제가 이바지했던 부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그 인프라 기반으로 뭔가를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룰 수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자체는 다양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마 기간이 정말 엄청 길었고요. 그래서 추석에 모든 과일들이 맛이 하나도 없어지고 지금도 이제 얼마 뒤에 추석이지만 지금 또 태풍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 또 이제 맛이 없어질 거고 과일뿐만 아니라 이제 벼 농사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스마트팜을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기후 변화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조작을 한다, 컨트롤을 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작물보다는 천연물 소재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스마트팜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요소 기술의 어떤 개발 또한 저희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분야는 물질 분석을 하는 분야지만 물질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상당한 많은 노동력과 그리고 비용이 이제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저희가 비파괴적으로 어떤 천연물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성분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의 매개체가 되는 거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볼러타일 오르게닉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이제 어떤 저희 쉽게 말하면 이제 향기입니다. 향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쑥의 향기를 가지고 쑥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 성분을 예측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결과는 사실 쑥 40개통 정도를 향기를 가지고 저희가 품종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정확도를 90% 이상 정도는 이제 획득은 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향기를 기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성분을 예측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식물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가 식물이나 아니면 처음 키우는 천연 소재를 이제 재배를 할 당시에 저희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정말 오토노머스하게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계들이 알아서 식물체를 심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그 기능성이 극대화가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그런 어떤 비파괴적인 측면으로 이제 찾아내고 해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사실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지만 지금 네덜란드가 경상북도 정도의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2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절대 뒤지지 않으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면 저희가 봉착하고 있는 그런 많은 농업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닥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강원도청과 함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이제 청정 자원에 대해서 과학화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화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대량 생산화라든지 규격 생산화라든지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컨셉과 함께 천연 소재를 이제 접목시킨 그린바이오를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 넓게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원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의 인데나라는 회사입니다. 생산은 노동력이 아주 싼 아프리카나 인도 지방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걔들을 다 수확을 해서 그런 어떤 가공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데나에서 그 아주 고퀄리티의 어떤 그 천연 소재 추출물 이런 등등의 어떤 원료를 전 세계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키스트와 이제 강원도청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유관기관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치면 저희 강원도 자체가 환태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아시아, 동아시아권에서의 어떤 인데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제가 선두에 서서 모든 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린바이오가 강원도랑 같이 해서 지금 좋은 성과들을 이제 차곡차곡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3개월 차밖에 안 된 저를 또 이제 파견을 하셨고, 그거에서 저도 사실은 아무런 가이드 없이 이제 막상 좋다라는 이유로 제가 그거에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3년, 4년 정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이드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새벽까지 밤을 샌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엄청 많은 일을 같이 해 주신 노주원 박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저희 시작은 했으나 갈 길이 엄청 먼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노주원 박사님이 그걸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많은 또 저희 센터원들 같이 응원을 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다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